문제 마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일단은 매번 다르게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했던 행위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일단은 필요한 걸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 전사 클래스 안에 필요한 거 두 개 보이죠? 공격이랑 재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메서드가 있고요. 이제 문법적인 룰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은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자도 넣어주고요. 아니지, 여기는 재공격이니까 공격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자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자를 받아야 한 4개 변수 있어야 되고, 이름이랑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잘 나오겠죠? 뭐 재공격이야 뭐 아직 해놓은 거 없으니까 안 나와도 되고요. 일단 공격은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만 2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재공격은 실행됐습니다. 이 안쪽이 비어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공격을 할 때 이전에 사용했던 공격 방식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문제는 뭐죠? 재공격 메서드가 출력할 때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얘네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전사로 전사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안에는 버튼 몇 개 있을까요? 일단 뭐 리모컨 하나 있겠죠? 디스. 그리고 버튼은 공격이랑 재공격 두 개 있겠죠? 밑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얘는 재, 얘는 그냥 공. 자, 이렇게 둘 다 실행 파일이죠. 그러면 공격 버튼을 누르면 이런 정보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밖에서죠. 밖에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은 인자니까 메서드 외부인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고, 들어왔으면 이 안쪽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공격을 눌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재공격을 실행할 때는 공격할 때 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공격할 때 이랬던 데이터가, 그렇죠? 그러면 재공격을 누르기 전에, 이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떤 행동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공격에는 매개 변수가 없고요. 따라서 밖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 마지막에 사용했던 공격 방식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뭐로 공격을 했는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할 당시에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재공격 버튼을 누를 때는 인자로 졌던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공격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그러면 이 재공격이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전사 안에 리모컨이 있고 버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공격이랑 재공격은 좀 분리해서, 그래서 얘가 재공격, 이게 공격. 그러면 이 공격 버튼 안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올 수 있죠. 이 매개 변수는 이걸로, 자, 이렇게 얘는 각각 일은 무기. 근데 재공격 입장에서는 다른 공간이니까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랑 무기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온 인자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거를 저장해야 되고, 저장하려면 변수를 쓰면 됩니다. 데이터에 저장은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객체 안에다가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변수. 그리고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인자들을 객체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옮겨놓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재공격은 이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공격 방식을 이런 변수에다가 저장함으로써 백업한 거니까 이런 백업된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공격 방식을 이런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재공격에서 재공격할 때 공격했던 사람 그리고 어떤 무기로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가져올 때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 디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공격자인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격자랑 무기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다가 스트링 공격자 해놓고 통결동 그리고 무기는 칼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에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잘 출력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내가 그냥 지어준 데이터잖아요.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객체 자체 내부에 있는 그 변수 있죠. 그림판이 여기로 왔네.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재공격이라는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이런 변수에다가 가져와야죠.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를. 그러려면 일단 객체 내부에 이거는 마지막 공격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여기에다가 저장했으면 여기서 가져와서 쓰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공격 버튼 눌렀을 때 dis. 마지막 공격자에다가 이름을 저장하고 마지막 무기에다가는 무기를 저장해주면 데이터 백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임의대로 쓰지 말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갖다 박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dis.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까지는 백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분홍색 재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dis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dis에 접근해서 약간 얘네 변수 이름도 써줄게요. 얘는 마지막 공격자고 얘는 마지막 무기였죠. dis에서 여기에 각각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공격자 가져와고 한 번 더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고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백업한 공간이 있으니까 얘로 바로 가져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실행해보면 재공격할 때 잘 나오죠. 그리고 진짜로 가져다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이때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변수는 선택사항입니다.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거는 뭐 내가 문제 풀다가 이런 방식을 잘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디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거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